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76만원대 젠북 같은 느낌적인 노트북이 그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신기한 그리고 재미있는 테크 이야기, 여기는 말방구 실험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짝퉁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그간 정말 다양한 짝퉁 제품을 다뤄봤지만 노트북 짝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76만원대 젠북 같은 느낌적인 노트북이 그것입니다. 과연 정말 76만원으로 젠북의 듀얼 디스플레이를 어느 정도 따라했을까요? 실제 사용은 가능하긴 할까요? 중국에서 직접 대놓고 판매하고 있는 ASUS 젠북의 짝퉁 노트북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알리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76만원대 노트북이 그것입니다. 참고로 가격은 매번 횟집의 산낙시 시가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노트북은 누가 보더라도 ASUS 젠북 디자인을 그대로 카피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의 제품 코드도 따로 있는 게 아닌 단순 듀얼 스크린 랩탑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구매한 제품은 i7-10750H 모델의 8GB 램, 256GB 스토리지의 가장 기본 옵션 모델입니다. 그럼 일단 디자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제품의 외관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전체적인 소재를 메탈을 사용했으면 물론 마감 처리도 괜찮았습니다. 기존에 만나봤던 짝퉁 스마트폰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라 할까요? 사실 듀얼 스크린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외관 디자인은 ASUS 젠북 듀오와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젠북 듀오의 디자인은 아이덴티티라 할 수 있는 브러쉬 메탈 가공이 들어간 반면 짝퉁 젠북은 일반 메탈 소재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죠. 사이즈는 356.8mm, 247mm, 두께는 28.6mm, 중량은 약 2.5kg으로 제작됐습니다. 노트북 핫바는 2개의 쿨러에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줬음 물론 중앙에 나사 2개만 풀면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업그레이드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램 및 스토리지 역시 추가 슬롯을 지원하는 만큼 손쉬운 업그레이드가 가능했습니다. 전체적인 성능과 스펙은 잠시 후 이야기하겠지만 역시나 짝퉁답게 스펙과 다른 부분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사실 노트북을 열기 전까지는 ASUS 젠북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노트북을 여는 순간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ASUS 젠북 듀오의 노트북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젠북 듀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메인 디스플레이가 올라가면서 서브 터치 디스플레이 역시 그에 맞게 각도가 조절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ASUS 젠북과 유사하게 디자인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풀메탈을 사용해서 그런지 서브 디스플레이를 올려주는 힌지 역시 괜찮아 보였습니다. 노트북의 발열은 하단의 2개의 쿨러와 함께 후면부 공기를 통해 발열을 잡아주는 구조로 디자인됐습니다. 나중에 발열 테스트도 해봤지만 생각보다 발열 관리는 꽤나 괜찮은 수준입니다. 다만 ASUS 젠북 프로의 경우 스크린 패드 플러스, 즉 서브 디스플레이가 올라가면서 쿨링 성능을 38%까지 향상시켰다면 짝퉁 젠북의 경우 서브 디스플레이와 하단 본체와는 메탈로 차단된 만큼 쿨링 성능의 향상기는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짝퉁 젠북 듀오는 포트 구성에 있어서도 남달랐습니다. 오른편에는 USB 3.0 타입 A 포트가 2개, 전원 포트, 유선 램 포트, 반대편에는 3.5mm 오디오 포트, HDMI 포트, USB 2.0 포트, USB 타입-C 포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특별한 점은 없지만 중요한 건 후면부에 있습니다. 처음엔 SD 메모리 카드 리더인 줄 알았던 바로 PCI 익스프레스 포트가 그것입니다. 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썬더볼트 4를 통해 높은 대역폭으로 eGPU까지 연결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이번 노트북은 지금은 사장된 PCI 익스프레스 슬롯을 추가했습니다. 상품 페이지에서는 eGPU를 손쉽게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해당 슬롯은 최대 전속률 3Gbps로 SATA2와 비슷한 속도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 포트를 활용하면 eGPU가 아닌 알리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USB 3.0 멀티포트를 연결하거나 사운드 카드 등을 추가로 연결해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오래된 모델들이라 재고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은 필요 없는 포트라 할 수가 있겠죠. 그냥 SD 카드 리더를 넣어줬다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상품 페이지에 설명을 그대로 믿고 구매하신다면 분명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역시나 젠북 듀오의 짝퉁 노트북인 만큼 디스플레이의 품질부터 체크해봐야겠죠.
짝퉁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16인치가 아닌 14형 젠북 프로와 비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서브 디스플레이는 물론 터치 마우스 배열에 이르기까지 14형 젠북 프로가 가장 흡사한 디자인으로 제작됐기 때문이죠. 정품의 경우 메인 디스플레이는 14.5인치 2.8K 해상도 OLED 120Hz 고주사율 디스플레이, 거기에 스크린 패드는 12.7인치로 완성도를 높였다면 짝퉁 젠북의 상품 페이지를 보면 16인치 2560 곱하기 1600 해상도의 메인 디스플레이와 14인치 1920 곱하기 550 해상도의 서브 터치 디스플레이를 통해 실제 2.5K 해상도를 지원한다고 표기해놨습니다. 하지만 실물을 받아본 결과 상품 페이지와는 전혀 다른 스펙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는 1920 곱하기 1200으로 FHD 플러스 해상도로 따졌습니다. 물론 서브 디스플레이는 1920 곱하기 550 해상도에 터치를 지원한다는 점은 상품 페이지와 동일했습니다. 의외로 터치 반응도 빠르고 나쁘지 않았지만 메인 디스플레이의 스펙을 상품 페이지와 다르게 판매한다는 건 사기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심지어 상품 페이지 이미지에는 에이수스의 젠북 이미지가 그대로 도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실제 이번 노트북의 디스플레이 품질은 어떨까요? 그래서 보유 중인 장비로 테스트해봤습니다. 그 결과 sRGB는 63%, 어도비 RGB는 47%, DCI-P3는 47%, 밝기는 약 260니트를 보여줬습니다. 대부분의 중저가 노트북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품질과 비슷했습니다. 색역은 낮고 밝기는 어둡기 때문이죠. 메인 디스플레이는 BOE사의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 가격이 가격인 만큼 당연히 정품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겠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가격대에 듀얼 디스플레이, 거기에 터치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정품 젠북 듀오처럼 각도가 그에 맞춰지게 설계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기술력이 있다면 굳이 짝퉁이 아닌 제대로 된 노트북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특히 정품 젠북 듀오의 경우 단순히 서브 디스플레이만을 지원하는 게 아닌 해당 디스플레이를 활용하기 위한 전용 프로그램을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와 서브 디스플레이 화면을 한 번에 교체할 수 있는 기능은 물론 동영상 편집 시 서브 디스플레이를 컨트롤 패널처럼 활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짝퉁 젠북 듀오의 경우 이러한 전용 프로그램을 지원하지도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키보드는 4배열 구조로 상단에는 기능 버튼과 숫자, 거기에 F키 및 특수 문자까지 하나의 키에 총 4개의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백스페이스 위치에 전원 버튼이 들어가 있어 문서를 지우려고 누르면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우측 Shift 키에는 딜리트 키라고 인쇄가 잘못되어 있는 건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에 백라이트를 지원한다는 점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터치패드는 유리 코팅과 같은 처리는 없지만 멀티 제스처는 지원했습니다. 그럼 이번 노트북의 스펙과 성능은 어떨까요? 프로세서는 인텔 코어 10세대 i7 10750H가 탑재됐습니다. 6코어 10스레드, 최대 5GHz를 지원하는 모델로 약 3년 전인 2020년 4월에 선보인 모델입니다. 연식은 있지만 그래도 셀러론 라인보다는 쓸만한 성능을 보일 것 같은데요. 램은 2933MHz 클럭을 지원하는 DDR4 8GB가 사용됐다고 했지만 실제 확인해본 결과 2600MHz로 상품 페이지와 차이를 보였습니다. 스토리지는 PCIe 256GB SSD가 사용됐습니다. 그럼 기본 옵션 기준 성능은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프로세서의 성능부터 체크해봤습니다. 그 결과 멀티코어는 5187, 싱글코어는 686점을 보여줬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싱글코어의 점수가 본연의 성능 대비 50에서 60% 정도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기존에 테스트한 동일한 프로세서의 성능과 비교해보면 싱글코어는 1182점대로 1000점 이상의 점수를 보여준 반면 이번 노트북은 700점을 넘기기도 어려웠습니다. 윈도우 및 인텔 그래픽스까지 모두 업데이트한 환경에서도 성능은 더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텔 셀러론보다는 높은 성능이라 웹서핑 및 가벼운 문서 작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래픽 성능은 어떨까요? 이번 노트북은 인텔 내장형 HD 그래픽스를 탑재했습니다. 실제 3D 마크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다이렉트X 11 기반에서는 총점 841점, 그래픽 점수는 894점을 보여줬습니다. 다이렉트X 12 기반의 성능도 테스트해봤습니다. 그 결과 총점 387점, 그래픽 점수는 334점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인 그래픽 퍼포먼스를 비교해보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테스트한 인텔 아이리스 Xe 내장형 그래픽카드의 경우 다이렉트X 11 기반에서는 5350점, 다이렉트X 12 기반에서는 1628점을 보여준 것과 비교하면 솔직히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도 게임은 돌려봐야 하겠죠. 리그 오브 레전드를 보통 옵션에서 플레이해봤습니다. 그 결과 전투 시 최소 16, 평균 41, 최대 109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롤 역시 평균 60프레임 방어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낮은 옵션으로 한다면 평균 프레임은 더 올릴 수 있겠지만 말이죠. 발열도 체크해봤습니다. 시네벤치 R23의 스로틀링 테스트를 10분간 돌려본 결과 최소 45, 평균 66, 최대 67도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보유 중인 3년 전에 출시한 젠북 듀얼 1세대 모델과 비교해봐도 성능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번 노트북은 누가 보더라도 에이수스의 젠북 프로 듀오를 그대로 카피한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품 페이지 역시 젠북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듀얼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만 놓고 보면 젠북과는 또 다른 노트북처럼 보여집니다. 76만원대 풀 메탈 소재를 사용한 점과 업그레이드의 편의성을 제공했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세서의 싱글코어 성능이 60% 정도만 사용 가능한 것은 물론 낮은 그래픽 처리 성능을 보여준 건 아쉬웠습니다. 포트 구성 역시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PCI 익스프레스 포트를 넣고 마치 외장 GPU를 손쉽게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 자체는 거의 사기에 가까웠습니다. 디스플레이 스펙도 상품 페이지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램 클럭 역시 스펙과 달랐습니다. 76만원대 듀얼 터치 스크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실 정말 장점이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해당 스펙을 활용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당장은 웹서핑 및 가벼운 워드 작업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국내에서 AS가 불가능한 만큼 76만원이라는 비용은 결코 저렴한 가격대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라면 국내에서 AS를 지원받을 수 있는 쓸만한 노트북을 충분히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지난번 RTX 3050 Ti가 들어간 게이밍 노트북을 75만원에 구매하기도 했으니까 말이죠. 이런 제품이 국내에서 판매가 됐다면 당장 판매가 정지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젠북 같지 않은 젠북 76만원대 짝퉁 노트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모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못해먹겠네. 맨날 똑같은 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 줄 때가 온 게로구나. 바꿔라. 이건 노트북도 말방구.